안녕하세요.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가자지구로 향하고 있는데요. 2년간의 긴 전쟁으로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수많은 인질과 재산적 피해 등 정말 가자지구는 중동의 지옥의 땅과도 같았죠. 2025년 10월 8일 2년간의 긴 전쟁을 멈추기 위해 지금 평화협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벼랑 끝에서 이뤄진 이번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있기까지 막전 막후와 이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 벌써부터 터져나오는 수많은 난제들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휴전 합의의 핵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인질과 수감자의 막교환이죠. 하마스는 억류 중인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포함한 인질들을 다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을 석방하기로 했죠. 둘째는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즉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등 주요 거점에서 합의된 선까지 병력을 뒤로 물리기로 했는데요. 지난 2년간 팽팽하게 맞섰던 양측이 마침내 서로 한 발씩 물러선 거죠. 그렇다면 치열한 이번 긴 전쟁에 어떻게 이런 합의가 가능했던 걸까요? 이번 합의에 가장 큰 진전을 만든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였죠. 그는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른바 가자 평화 구상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하마스를 향해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옥과도 같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죠. 이스라엘 역시 집단 학살이라는 국제적 비판과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 인정으로 움직이고 있었기에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던 상황이었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과 중재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노벨상을 원하는 트럼프가 아니 오바마도 받은 노벨상을 난 왜 받지 못하냐며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적으로 토해내는 만큼 이번 합의는 노벨상을 받기 위해 중재했다는 말도 있어요. 결과는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합의가 얼마나 처절한 희생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2024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국민 1200명이 희생되며 시작된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보복 공격으로 가자지구는 말 그대로 잿더미로 변했죠.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2년간 팔레스타인의 사망자는 무려 6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는 여성과 어린이였다는 점이 너무나도 뼈아픈 대목이죠. 전쟁을 위해 싸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더 큰 피해를 받았고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식량 공급이 끊기면서 유엔은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기근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번 합의는 바로 이 생지옥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마련된 것이기에 매우 큰 의미가 있죠. 평화협정 합의는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내각이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24시간 안에 이스라엘군이 약속된 지점까지 철수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철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72시간, 즉 3일 안에 하마스의 인질들을 석방해야 하고요. 이르면 바로 다음 주부터 2년간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눈물의 상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도 속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선도 남아있는데요. 시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하고 있죠. 이번 합의는 말 그대로 최종 1단계 평화협정 합의일 뿐 항구적인 평화로 가기 위한 길에는 거대한 산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난제들이 남아있을까요? 평화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하마스의 무장 해제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평화 구상에 따라 하마스가 모든 무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군사 조직을 해제하는 것을 평화의 절대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하마스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무기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양측이 서로의 생존권과 존재 이유를 걸고 맞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 이 합의에는 균열이 생길 수 있죠. 두 번째 난제는 이 전쟁 이후 평화협정에 들어갔을 때
가자 지구를 누가 통치하냐는 문제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가자 통치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정치색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맞는 그림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자치정부의 참여에는 부정적이고 하마스 역시 자신들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 또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앞선 두 가지 이유와 함께 이번 합의에 키를 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면 나의 정치 생명도 끝날 수 있다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직전 그는 자신의 부패 재판이 시작되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나섰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분열되며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그는 피해 복수라는 명분 아래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정치적 돌파구로 활용했죠.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인데요. 전쟁이 종식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함께 잠자고 있던 자신의 부패 재판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와 그의 연정 파트너들이 휴전을 마지못해서 주변 국가들의 눈치 때문에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강경 발언으로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이유죠. 이러한 불안감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1단계 휴전 합의가 발표된 직후인 9일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곳곳에 공습을 멈추지 않았죠. 물론 해당 공습은 이스라엘 연정이 합의를 하기 전이기에 아직은 전쟁이 진행형이지만 휴전 합의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협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청하면서도 뒤편에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습이 계속되는 이 아슬아슬한 이중주야말로 이번 합의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살얼판 위를 걷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죠. 이처럼 모순적이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우리의 시선을 뉴스 너머, 즉 이 판을 설계한 사람들의 진짜 의도로 향하게 만드는데요. 이번 계기로 노벨상의 목적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한 평화의 중재자로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번 합의는 단순한 평화를 넘어선 거대한 거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 미국이 합의를 종용하며 서두르는 걸까요? 이번 합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력 중 하나는 바로 하마스의 든든한 뒷배였던 이란이죠. 트럼프는 하마스를 고립시킴으로써 안 그래도 벼랑 끝에 몰린 이란까지 견제하며 이란을 확실하게 중동 내 영향력을 고립시키기 위한 큰 그림까지도 고려했을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생긴 이란의 빈자리를 미국의 전략적 동맹인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로 채우려는 큰 그림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즉, 가자 지구의 평화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우호 동맹관계 형성과 동시에 미국의 적기를 드는 이란을 포함한 견제 세력 정리로 인해 중동에서 미국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상을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결국 가자 지구를 위한 평화를 넘어 미국의 국익과 중동 내 새로운 질서 재편을 위한 트럼프식 빅딜의 시작이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예상 시나리오는 전쟁이 멎은 폐허 위에는 이제 재건이라는 거대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들은 파괴된 가자 지구를 다시 일으키는데 적게는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이 들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죠. 상식적으로 이 막대한 돈을 누가 선뜻 내놓을까 싶지만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닌 철저한 전략적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중동 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가자 지구를 자칫 폐허로 방치했다가는 극단주의들의 온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재건을 통해 중동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더욱더 경제적으로는 싸게 먹힐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죠. 바로 여기서 황금률이 작동하는데요. 즉, 돈을 내는 자가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죠. 사우디나 이스라엘 같은 중동의 부국들이 자금줄을 쥐고 재건을 돕는 대가로 미래 가자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항만 운영권 같은 경제적 이권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앞에서는 평화협정을 외치고 있지만 그 테이블 밑에서는 물밑없는 총성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뉴스너머가 주목하고 있는 이번 수감자 명단에서는 바로 이 핵심 인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마루안 바르구티라는 인물이죠. 그는 팔레스타인의 넬슨 만델라로 불리고 있는 인물인데요. 20년 넘게 무려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가 분열된 팔레스타인의 양대 세력, 즉 서한 지구의 파타 정권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이에요. 만약 이번 인질 석방으로 그의 기환까지 확정된다면 이건 한 명의 수감자가 풀려나는 것을 넘어서 리더십 부재에 시달리던 팔레스타인 정치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을 약속했지만 과연 이런 파급력을 갖고 있는 마르안 바르구티까지 석방할지는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그의 석방 여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3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끝났습니다. 누구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라며 이번 평화협정에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하지만 하마스의 무기, 가자 지구의 통치 등 근본적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지금의 평화는 전쟁의 끝, 즉 종전이 아닌 언제는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휴전일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니까요. 이번 합의가 역사에 남을 평화의 서막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전주곡이 될지 뉴스너머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